코스피 기준으로요. 일부 반등에 플러스 알파가 일부 있을 뿐이지 그게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 트라이로 계속 간다? 아직은 조금 불안하다. 자, 오늘 2023년 2월 매크로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이제 자료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2월달 이제 초중순 시점인데요. 2월은 좀 짧기 때문에 뭐 금방 지나간 면이 있죠. 하지만 매크로는 한번 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매크로를 통해서 대외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좀 많이 받냐면 올해 많이 관심사는 좀 내려갔다. 매크로 쪽에서. 저도 올해는 참 종목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 말은 과거의 악재들, 그러니까 매크로 측면에서의 악재들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그래서 1월달 좋았기 때문에 이 작금의 현상들은 매우 고무적이고요. 최근에는 뒤에도 오늘 얘기 드리겠지만 미국 경제 침체는 없다. 노 랜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뷰와 함께 2월달 우리가 꼭 2월을 넘어서 한 상반기 안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상 그렇지만 큰 시기에 대해서 세 가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고 지금도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갖고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데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세상에 개편됐어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개편됐는데 보통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빠졌고 그 토탈리 경기 선행지수 안에서 그 G20 중심으로 개편이 됐고요. 플러스 스페인 정도로. 그래서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침체 시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기간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되게 달라질 것 같아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경기 침체가 이미 지나갔다, 아니면 정말 소프트하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의 컨센서스이고, 저도 경기 침체를 말씀드리면서도 이번 경기 침체는 되게 얕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얘기 하고 나서 주변에 저에 대한 반응이 뭐 축하도 많이 주셨고요. 아니면 약간 다시 한번 우려 섞인 부분도 주셨어요. 인플레이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디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서 참 고무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뷰를 고수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되게 빠르게 내려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월 14일일 텐데요. 2월 14일 날 미국의 1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돼요. 그런데 1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금의 큰 폭 하락세에서 약간의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적인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전월 대비 증가율이 살짝 고개를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다시 한번 매파적인 현상, 또한 긴축적인 우려 때문에 주가도 조금 조정받고 있고 환율도 다시 달러 기준으로 강세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 근저에는 이러다가 다시 한번 긴축이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미국의 고용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발표되는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좋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폭이 줄어드는 디스인플레이션, 아니면 오히려 내려갈 수 있는 디플레이션까지도 여전히 보고 있느냐? 그럼 저는 여전히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통화정책 변화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산 가격의 업사이드 리스크, 그러니까 연초는 대비가 안 되었다면 리스크고요. 대비가 했다면 기회인데요. 업사이드 리스크가 여전히 올 상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수. 그래서 큰 시기에 대한 저희 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2월 FOMC 이후에 나와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정립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 김작가TV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2월 FOMC를 리뷰했을 겁니다. 저는 저만의 기준을 갖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힌트입니다. 흰 아니고. 네. 힌트인가요?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위스프리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감 있죠? 파월 기자 회견에서 찾은 세 가지 힌트인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앞으로의 FOMC를 우리가 조망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첫 번째는 금리 인상 중단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Q&A가 있었습니다. 네. 매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1월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았고 또한 감히 예상컨대 1월달에 미국의 CPI도 전월 대비 반등세가 좀 더 높아진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을 중단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직전까지 연준 내부에서의 분위기는 이쯤이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뒤에도 다시 한번 표에 업데이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피보팅 가능성의 조건들을 열거해드리고 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당시에 인플레이션 압력보다 높아지면 과거에 항상 피보팅 조건이 달성되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지난해 12월 달 기준으로 이 부분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언제든 금리 인상 중단 논의가 제 스스로 봤을 때는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게 수순대로 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의 좀 더 풍성한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우리가 의사록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의사록에서 많은 정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의사록이 점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줄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월 FOMC 의사록은 좀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월 중순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물가의 향방을 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비스 물가 그러면 결국 주택가격에 연동돼 아니면 임금 상승률에 연동된 부분인데요. 이 얘기를 하자마자 1월달 고용지표에서 고용이 너무나 좋았는데 안에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임금 상승률은 좀 둔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 서비스 물가 향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주목하고 있구나. 다른 물가도 아니고 에너지 가격도 아니고 식품도 아니고 서비스 물가가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 즉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구나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임금 상승률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최근 미국의 고용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시각은 뭐냐면요. 제가 데이터를 좀 쪼개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 허구일 수 있고 통계적인 보완점이 필요한 부분이 또 있는데 고연봉자들이 최근에 미국의 IT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고용시장에 취업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낮은 임금 사람들, 서비스 업종. 자, 그렇다면 똑같이 임금 고용의 그 샘플링에서 고연봉자들은 사라지고 낮은 임금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샘플링에서 임금 상승률을 조사하면 둔화되게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이 미국 고용시장, 지금의 코로나 이후의 구조적인 변화를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 둔화가 실제 글쎄요 지표에 나오는 것보다는 좀 높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힌트는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금리 인상을 중단 논의가 시작됐고 서비스 물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나오는 의미 있는 멘트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과 5월 사이에 나오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3월 FOMC까지는 25 베이스 포인트 올린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뒤에도 제가 표를 말씀드리겠지만 CME 선물시장, 즉 미국의 금리 선물시장에서의 3월달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의 확률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5월달 아니면 6월 FOMC에서는 여전히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월달과 5월달에 나오는 데이터 중에서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느냐? 파월 의장은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3월 FOMC 이후 또한 5월 FOMC 그 사이에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하반기 아니면 그 이후에 FOMC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바꿔가겠다. 그런데 거기에 블랭크가 있는 건 뭐냐면 그럼 어떤 지표를 봐야 되냐. 저는 이럴 때일수록 back to the normal, 즉 back to the basic으로 이중 책무를 보자. 미국 연준의 큰 목적은 듀얼 먼데이트라고 해서 고용 안정과 최대 고용과 또 물가 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와 물가를 구분해 왔을 때 지금 미국의 경기를 가장 잘 트래킹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재고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마이너했었지만 그전까지는 지금부터는 이 재고의 데이터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물가이죠. 그래서 1월 CPI의 반짝 반등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서 다시 표로 한번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개편됐어요. 세상에. 이게 개편됐기 때문에 그 전에 보면 제가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콜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편되니까 그 시기가 좀 지연됐습니다. 작년 연말이에요. 작년 연말에 G20 기준으로요. 제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 국면에 이제 진입했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관점은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과거 코로나처럼 3에서 4개월 만에 끝나버릴 것이냐 아니면 과거 평균 한 1년치 정도로 지속될 것이냐 이게 관점인 것 같아요. 최근에 금융시장은 후딱 지나갔다라는 것에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글쎄요, 코로나처럼 보건 위기처럼 금방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과거 통계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물론 고용지표에 좋음이 있지만 최근에 제가 실업 없는 침체라는 얘기도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있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쯤에나 정상 부분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뭐 재기성 논리를 떠나서 얼마나 주가 지수가 선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좀 고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바탕으로 경기 침체 여부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편된 부분으로 약간의 시점이 바뀌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아마 다른 분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 김작가 TV를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가 좋았어요. 이상하죠. 경기 침체에 빠졌다 그러는데, 물론 고용 좋다 그러지만 고용이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라는 의견은 분분한데 도대체 GDP는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지난해 4분기 미국의 GDP 속보치가 2.9% 성장했습니다. 당시 컨센서스만 놓고 보더라도 0%대? 잘 나와야 1%대였는데 실제 이렇게 잘 났단 말이죠, 헤드라인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 변수 바로 반영이 됐고요. 이제 제가 매크로 지표를 이제 좀 뜯어봤습니다. 한국과의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대외적인 부분, 소비를 또 민간 소비냐, 아니면 재화 서비스냐, 정부냐, 투자를 재고 투자냐, 장비 투자냐, 우리가 무형자산 지적 재산권이냐, 아니면 부동산 관련 투자냐, 수출이냐 수입이냐 전부 다 브레이크다운 해봤습니다. 결론은 2.9% 중에서요, 재고가 차지했던 게 1.5%포인트. 즉, 절반은 재고, 그리고 또 절반은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 약 한 2.2%.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빼고 나면 거의 0%대 성장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재고가 이렇게 쌓여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경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기업들이 재고를 왕창 쌓여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기존에 생산했던 것이 잘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률이 반반이다. 근데 오히려 경기 침체를 보는 입장에서 재고가 왕창 쌓여있다는 것이 향후 불안한 국면에서 잘 안 팔렸을 가능성이 높다. 재고가 쌓여있기 때문에 1분기 GDP는 어떨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생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재고 부분이 좀 꺼름직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수입입니다. 보통 수입이 늘거나 줄면 한 경제에서는 부정적인과 긍정적인 게 혼재되어 있긴 해요. 근데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수입이 이렇게 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미국 가게들이 소비 지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로 모든 물건을 다 싸게 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입의 이 증가 기여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이죠. 지난해부로 수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 가계 소비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고는 워낙 늘었던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쌓이고 있고 수입이 예전보다 못하다 라는 것이 생산 쪽에 제가 볼 땐 노란불을 넘어서 빨간불이 여전히 켜고 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2.9% 좋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실제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 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월간 데이터들을 좀 봤어요. 하나 데이터를 좀 쪼개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제조업 경기와 서비스 경기입니다. 서베이 지표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자하고 서비스업자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전월 대비 어떨 것 같냐. 기준선은 다 50이고요. 50 위에 있으면 좋다, 밑에 있으면 안 좋다예요. 근데 보시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곤두박질 치고 있고, 미국의 S&P에서 똑같이 제조업 지수를 서비하는 PMI라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안 좋고 있다가 최근에 PMI는 약간 고개를 들었어요. 자, 서비스업 볼까요? 서비스업은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는 또 확장 국면에 있고요. 오히려 S&P에서 나오는 서비스업 지수는 수축 국면에 있어요. 자, 뭔가 좀 다른 거죠. 제조업도 다 안 좋아지다가 S&P PMI는 잠깐 고개를 드는 거고, 근데 서비스업은 반대로 ISM 제조업 지수는, ISM 서비스업 지수는 좋은데 S&P는 안 좋고. 자,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어저께 업데이트 또 새벽에 해왔는데, ISM 지수와 S&P PMI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ISM 지수는요, 미국 외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는 지수고요. S&P는 미국 내에서만 영향을 받는 겁니다. ISM 지수는 대기업 위주로 샘플링하고요. S&P PMI는요, 중소기업 중심으로 샘플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ISM 지수는 글로벌 환경, S&P PMI는 미국 내. 똑같이 보죠. 자, 내려갔습니다. S&P PMI는 미국 내는 이전보다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안 좋아지고 있다. 저는 미국의 리쇼링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제조업 지수지만 미국 내에서만도 좋냐 아니면 글로벌리 좋냐를 놓고 봤을 때 미국 내가 글로벌리보다 제조업 지수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업 보죠. 서비스업은 리오프닝의 영향으로 글로벌리 영향을 받는 ISM 서비스업 지수는 확장 국면인데
미국 내의 서비스업 지수는 여전히 수축 국면이다. 자, 미국은 서비스업 소비 중시 국가입니다. 과연 이 지수의 다른 향방을 보고 어떤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미국 경제가 노랜딩?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 여전히 이전보다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분명히 조절하고 나섰기 때문에 긍정적인 여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올라왔던 그 속도와 수준을 놓고 보면 안심하기 너무나 이르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항상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면 자기의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거죠. 하지만 작금의 반등은 어떻게 볼 것인가? 여전히 연속성 측면에서는 저는 좀 보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반등이 추세 전환의 반등이 아닐 수 있다는 거고. 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기, 실체가 받침 안 되는 지금의 상승 흐름은 코스피 기준으로요. 3,300 치다가 2,100으로 와서 이제 2,500까지 올라오는 일부 반등에 플러스 알파가 일부 있을 뿐이지 그게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 트라이로 계속 간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피보팅 조건입니다. 제가 올 때마다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어요. 미국의 연방기금리 상단이 4.75%입니다. 핵심 PCE 물가가 12월달 기준으로 4.4%고요. 그럼 그 차이가 드디어 플러스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왔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였어요. 자, 이게 플러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연준이 정책을 바꿨다. 그래서 최근에 속도조절 들어갔죠. 3월달 25bp 금리 인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5, 6월달에 한 번 더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거의 다 왔다라는 게 컨센서스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는 금리 동결을 넘어서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조건은 다 달성됐다. 지금부터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보시는 것처럼 3월 FOMC에서 추가 인상하면요. 더 폭은 늘어나요. 이제 0.5% 이상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피버팅 조건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가 계속해서 들고 왔는데 또 하나 개인적으로 재미죠. 마이너스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플러스 전환됐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과거와 똑같은 행태가 이번에도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다를 것이냐 이런 표를 보면 또 하나의 재미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서비스 물가 말씀드렸죠. 파월 의장의 두 번째 멘트였죠. 서비스 물가만 보자. 현재 미국의 CPI를 브레이크다운 해봤습니다. 이런 흐름이에요. 뭐냐면 큰 헤드라인 기준으로요. CPI는 피크 아웃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거 물가, 서비스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 트렌드입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꺾이는 그 시점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미리 꺾이더라도 확실히 꺾인다는 것이 내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야지 정말로 금융시장이 바라는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정말 금리 인상을 줄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서비스 물가에 그러면 이 앞단에서 뭐가 움직여야지 서비스 물가가 바뀌는데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이제 임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물가가 발표되는 거 과거 때에는 헤드라인만 보셨다면 이제는 좀 더 한 발짝 들어가서 쪼개서 봐야 돼요. 네, 서비스를 보셔라. 하지만 우리 빈센트 위원님이 쪼개주실 거니까. 제가 내오라서 쪼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 데이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이제 3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에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를 통해서 5월 FOMC 나가서 6월 FOMC를 봐야 된다. 그 중에 저는 재고를 좀 보십시오. 왜냐하면 4분기 GDP도 결국 좋았는데 따지고 보면 재고 때문에 좋았습니다. 재고를 빼고 나면 1%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재고가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시면 재고 판매 비율이에요. 재고가 판매보다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최근에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4분기 GDP가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재고가 크게 빠르게 증가했을 때 반대로 판매가 잘 안 됐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항상 이렇게 위가 왔다고요. 저는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갔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으로서 이 지표의 이렇게 상승은 물론 긍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반이니까 해석이 저는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월 FOMC 리뷰를 제 시각에서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영상에서 2월 FOMC 프리뷰였거든요. 2월 FOMC 끝나고 원래 지난주에 제가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워낙 김 작가 TV에 쟁쟁한 분들이 많아갖고 밀렸습니다. 네, 좀 늦게 왔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언급된 것 외에 제가 주목하는 거 특별히 좀 뽑아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